완전순열의 경우의 수를 너희들이 경우의 수 관련해서 배웠는데 그때는 완전 수학 겉핥기로 배웠어. 왜 그렇게 배웠냐면은 수원에서 지금 수열 부분이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있을 때는 미리 다 해주고 갔는데 이제 정화식을 이제야 너희들이 조금 익숙해지게 정화식 세우는 방법을 배웠잖아. 그 정화식을 너희 복습을 했지, 그치? 그래서 교란순열, 완전순열로 분리우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화식 세우는 것까지 연습을 시킬 거고, 연습시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문제가 수원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렇지만은 수원에 정화식 세우는 그런 과정이랑 연결이 돼서 너희들 정화식 세우는 그런 스킬들을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해주는 거니까 우리 완전순열 정화식 오늘 잘 따라오고 배우도록 합시다. 일단은 완전순열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완전순열이 뭐니? 완전순열이 뭐야? 저기 쌤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형도를 이용한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 수형도를 이용한 경우의 수. 자, 쌤이 굳이 정의를 해주자면 이런 거야. 자, 우리 함수 중에서 이게 xi가 들어갔을 때에 얘가 결과가 xi가 나오지 않는 경우의 수라고 이해를 시켜줄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데 1이 들어가면 1일로 가면 안 되고 2는 다른 데 다 갈 수 있는데 2로 가면 안 되고 3은 1, 2, 4는 괜찮은데 3으로 가면 안 되고 4도 4로 가면 안 되는 경우의 수. 자, 활용이니까 얘가 문제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서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나와. 너희들이 시험을 보는데 컨닝 방지를 위해서 자기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 다 섞여서 다른 사람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 자리에 앉아서 시험을 보는 경우의 수라고 나오거나 학교 운동장에서 저기 가방 던져놓고 축구하고 놀다가 종이 쳐가지고 무심코 가방을 짚고 교실로 들어가는데 내 가방 말고 다른 사람의 가방을 가지고 모두 다 다른 사람의 가방을 가지고 가는 경우의 수. 그 다음번에 기출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었지. 우리 첫 번째 줄 밑에 두 번째 줄 이렇게 여기다가 배열을 하는데 여기 곰인형, 호랑이 인형, 그리고 또또 인형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그런데 또또 인형 밑에는 또또 인형을 놓으면 안 되고 곰인형 밑에는 곰인형 놓으면 안 되고 호랑이 인형 밑에 호랑이 인형 놓으면 안 된대. 이것도 다 어떤 자리에 자기 자신이 오면 안 된다라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얘는 원래 정의가 뭐냐면 첫 번째로 수형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일단 이 문제의 목적이야. 그런데 수형도를 너희들이 중학교 때 열심히 안 배워서 잘 못 그렸기 때문에 두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그냥 이렇게 생긴 경우의 수를 한 개짜리 완전순열, 두 개짜리 완전순열, 세 개짜리 완전순열의 개수를 내가 A, N개라고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배웠을 거야? A1이 몇 개? 내가 내 자리에 앉는 경우가 없잖아. 내가 내 거 가져가면 안 된다고. 나 혼자밖에 없을 때는 내가 막 안 갖고 오는 경우가 없다고. 얘는 0개. 그리고 A의 2는 1개. A의 3은 2개. A4는 9개. 기억을 하네. 굿. A의 5는 몇 개? 44개까지 외우면 이 이상은 안 나온다고 외웠을 거야. 그치? 근데 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차라리 얘보다는 수용도가 훨씬 더 의미가 있어. 그래서 내가 준이한테 준이 너 내 수업 들었잖아. 선생님이 이거 풀어내는 방법을 수형도에서 살짝 활용해서 보여줬어. 예를 들어서 4명짜리 완전수의 경우의 수는 A4를 구해보게 되면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자 1이 얘로 못 가잖아. 1이 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니? 이렇게 3가지잖아. 근데 이렇게 갔을 때의 조건을 보게 되면 1은 2로 갔어. 근데 2는 이 자리에 비어 있으니까 아무데나 나갈 수 있고 3은 3으로 가면 안 되고 4는 4로 가면 안 돼.
자기 자신으로 가면 안 되는 게 몇 개이고 2개이고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게 1개지. 자, 그게 1이 2로 갔을 때 상황이고 1이 3으로 갔을 때의 상황은 3은 아무 데나 다 가도 되고 2하고 4는 자기 자신으로 가면 안 돼. 자기 자신으로 가면 안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고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게 한 놈이야. 1이 4로 가는 경우도 2, 3은 자기 자신으로 가면 안 되고 4는 아무 데나 갈 수 있어. 이미 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됨?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같은 상황이라는 거 이해가 가니? 그래서 A4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얘가 3의 배수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수영도를 싹 다 그리는 게 아니고 여기 교재 보면 싹 다 그려져 있거든? 언제 다 그려? 우리 고배업체, 경월수에서 고배업체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뒤에 조건이 똑같으면 그러면 내가 곱하기를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 1, 2, 2, 3, 3, 4, 4 중에서 대표적으로 내가 1이란 놈이 4로 가는 놈, 뭐 2로 가는 놈도 상관없어. 요거 하나만 내가 가지고 수용도를 그리겠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미 도착을 했으니까 남는 거는 2, 3, 4가 1, 2, 3으로 가는 것 중에서 2는 2로 가면 안 되네. 그럼 2가 갈 수 있는 게 1하고 3하고 2가지. 2가 1로 가게 되면 3은 무조건 어디 가야 되고 2 가야 되고 4는 무조건 3 가야 되는 몇 가지? 한 가지야. 그 다음번에 2가 1로 가는 게 아니라 3으로 가는 상황은 3하고 4하고 있는데 3도 없고 4도 없네?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네? 몇 가지? 2패까지. 이렇게 해서 수용도를 이렇게 그려야 된다고 했다. 수용도도 고배법칙을 활용을 해야 돼.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 그랬더니 A5는 선생님이 보여주진 않았지만은 얘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얘는 1의 배수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2의 배수라는 걸 알 수 있고 우리 수용도에서 했잖아. 얘는 몇의 배수? 3의 배수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분류해보게 되면 4의 배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얘 결론을 봤더니 얘는 1 곱하기 1이고요. 얘는 2 곱하기 1이고요. 얘는 3 곱하기 3이고요. 얘는 4 곱하기 11이거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2 곱하기 얘 2개 더한 0 더하기 1 이 결과가 2고 얘 결과가 여기에 있는 2하고 여기 있는 1이랑 더해서 나오는 결과가 얘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얘는 여기 나온 9하고 여기 나온 2하고 이렇게 2개 더해서 나온다라는 규칙성을 내가 알려줘. 그게 규칙성이야. 너희들은 발견하기 어렵지만 나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성으로 찾아내자. 그러면은 문제가 나오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나오면 A6이라는 건 몇의 배수? 5의 배수이면서 앞에 있는 얼마랑 44하고 그 앞에 있는 얼마랑 9하고 더해서 나오는 결과가 A6이 될 거라는 것까지 선생님이 여기까지 연구를 해준다고. 그치? 여기 잠깐만 사진 좀 찍어봐. 사진 좀 찍어봐. 대표적으로 한 2명만 찍어보고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결과를 알아야 되잖아. 그게 이제 너희들 점화식을 배웠으니까 지금 점화식으로 설명을 해주려고. 이렇게 하면 돼 얘들아. 너희들 A1, A2, A3, A4, A5 숫자 외워서 써도 돼. 그런데 우리 이제 수1에서 뭘 배웠어? 이웃하는 항사의 관계, 점화식을 배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A의 n 플러스 1하고 세 번째야. 점화식. AN하고의 관계식을 내가 세울 거야. 요거의 관계식을 세울 거야. 근데 아까 봤잖아. 점화식 유추할 수 있지. 여기 n번째 항이 뭐 나왔었어? 여기 n 플러스 2번째 항이 몇의 배수이고 n의 배수이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a의 n 플러스 1하고 그 앞에 있는 a의 n의 개수하고 이렇게 2개 더해서 나왔다면서 우리 결론 도출해냈잖아. 규칙성으로.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 점화식으로 세워보자. 왜? 선생님이 어려운 거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거 가르쳐주는 너희들 수원에서 점화식 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한번 들어봐봐. 자,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의 n이라는 거는 a의 n을 구하자. a의 n-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보자. a, n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1은 어디로 가면 안 되고 1로 가면 안 되고 2는 2로 가면 안 되고 3은 3으로 가면 안 되고 땡땡땡 가서 n이라는 놈은 n으로 가면 안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1, 2, 3 땡땡땡에서 n까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거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할 거야.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면 1은 1로 가면 안 되니까 1이 다른 숫자로 갔어. 어디론가 갔어. 1이 2로 갔는데 그 2가 다시 1로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1이 2로 갔는데 2가 1로 오지 않고 다른 숫자 3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거야. 정확하게 쓰게 되면 1이라는 놈이 1을 제외하고 요거의 의미는 1이라는 놈이 1을 제외하고 어떤 숫자 K로 갔을 때 그때 그 K라는 놈이 다시 1로 돌아오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러면은 K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야? 1 제외하고 2부터 n까지 K가 가능한 숫자는 n-1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지? 그치? 그래서 1, 2, 3, 땡땡땡에서 n까지 1, 2, 3, 땡땡땡에서 n까지 그 n-1개의 상황 중에 대표적으로 내가 1을 2로 보내고 여기 노란색으로 써져 있네. 그리고 2가 1로 가는 상황을 먼저 정해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의 조건은 3이 3으로 가면 안 되고 4는 4로 가면 안 되고 n은 n으로 가면 안 되는 거니까 밑에 남아있는 숫자들이 완전순열이 되겠네. 몇 개짜리 완전순열이야? 1하고 2 두 개 제외하고 3부터 n까지 몇 개? n-2개의 완전순열. 몇 개인지는 우리 구하지는 못해. 근데 관계는 알 수 있다고. 여기가 n-2개짜리 완전순열 된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첫 번째 분류에서는 K가 될 수 있는 게 n-1개가 있고 그거의 가지수가 A의 n-2개씩 있기 때문에 n-1에 A의 n-2 가지가 되겠다는 게 첫 번째 분류야. 여기 쉬워. 여기까지 됐지? 자, 우리 두 번째 것만 이해하면 끝나. 두 번째 것만. 자, 1, 2, 3, 4, 땡땡땡에서 n이 이렇게 있고 1, 2, 3, 4, 땡땡땡에서 n이 이렇게 있어. 자, 뭐라 그랬냐면 얘도 똑같아. K가 될 수 있는 놈은 1이 K로 갔는데 K가 1이 아닌 다른 놈으로 가는 경우야. 그지? 1이 어디로 갔냐면 K가 될 수 있는 놈은 1을 제외하고 2부터 n까지 마찬가지로 n-1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내가 1을 어디로 보낼 거냐면 2로 이렇게 보낼 거야. 근데 여기 있는 2가 1로 가면 안 되지. 늘 지금부터 해석을 해줄 거야. 얘들아 잘 봐.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 2가 1로 가면 안 된대. 자, 2는 어디로 가면 안 돼? 1로 가면 안 돼. 3은 어디로 가면 안 돼? 3로 가면 안 돼. 4는 어디로 가면 안 돼? 4로 가면 안 돼. n은 어디로 가면 안 돼? n으로 가면 안 돼. 2가 1로 가면 안 되고 3은 3으로 가면 4는 4로 가면 안 되고 n은 n으로 가면 안 돼. 요거 가는 화살표만 딱 제외하고 나면 몇 개짜리 완전순열이랑 똑같아. 요거는 이미 간 상황이니까 내가 이렇게 지워도 되잖아. 그리고 1을 요 밑에다가 이렇게 써봐. 이렇게 써봐. 그러면은 얘는 얘로 가면 안 되고 얘는 얘로 가면 안 되고 얘는 얘로 가면 안 되고 얘는 얘로 가면 안 되니까 숫자를 내가 1이라고 적어놨지만은 어쨌든 얘가 이 자리로 가면 안 되고 얘는 이 자리로 가면 안 되고 몇 개짜리? 한 칸 제외하고 2부터 n까지 n-1개짜리 완전순열의 개수랑 똑같아진다는 상황을 기억을 하라고. 그래서 이게 개수가 A의 n-1이 된다는 소리야. 이 부분만 기억하면 돼. 이 부분.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숫자가 2가 1로 가면 안 된다는 것도 2가 바로 옆에 있는 이 자리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얘로 가면 안 되고 얘는 얘로 가면 안 되고 얘는 얘로 가면 안 되고 얘는 얘로 가면 안 되니까 A n-1개짜리 완전순열 개수. 그리고 분류는 이거 두 개 외에 다른 놈은 안 나와. 두 개 더하면 답이야. 자, 여기는 K가 될 수 있는 놈이 n-1가지이고 이거의 개수는 A의 n-1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이 A의 n이라는 거의 개수는 n-1 똑같이 묶어내게 되면
여기는 a의 n-2고 플러스 a의 n-1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론이 나오더라는 뜻이야. 같은 거예요? 아니 n자리에 n 플러스 2지 똑같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 전항이랑 요거 전전항이랑 두 개 더해서 n-1. 요거 전항이랑 요거 전전항이랑 그 다음번에 뭐야? 여기가 n이 아니네? 여기가 n 플러스 1이네? 왜 이렇게 됐지? N 플러스 여기가 n 플러스 1이 맞는 거네? 우리 아까 숫자 대입해서 했을 때 a4의 개수는 3의 개수였다. a의 n 플러스 2의 개수는 몇의 배수냐면 n 플러스 1의 배수라는 사실 결과 알고 들어간 거니까. 이해됐어? 여기가 어렵다. 이거 너희들 백지에다가 한 두세 번 써봐야 돼. 왜 그러냐면 어려운 걸 쓸 줄 알아야 너희들 기본적인 거 점화관계 세는 거 할 줄 알고 장담하는데 너희들 이번 시험 문제 점화관계식 어려운 거 세는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무조건 나와. 이 문제가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 관계식 세우는 것들 나오니까 그래서 연습시키는 거니까 꼭 자기 것으로 만들고 다음 시간에 테스트 시킬 거야. 이런 내용을 적는 거 테스트 시킬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해가 잘 안 가면 조금 이따가 개별 질문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되 최대한 보면서 이해하려고 해봐. 자, 여기 사진 찍고 이거 넘어갈게. 적을 사람은 적고 사진 찍은 사람은 사진 찍고. 그런 뜻이야.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아. 키워드들만 두 개만 더 체크하고 그리고 나서 문제 빠르게 필요한 거 한 중간중간에 건너뛰면서 좀 보고 넘어가자. 첫 번째로 자, 우리 경우의 수에서 자, 크기가 있는 혹은 순서가 있는 정해진 순열은 뭘로 계산한다? 1이 5보다 왼쪽에서 해야 되고 2도 5보다 왼쪽에서 해야 되는데 뭘로 계산해? 조합으로 계산한다. 또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계산한다. 각고순으로 계산한다. 근데 너희들 조금 더 활용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 두 개가 정확하게 같은 의미라는 거 알게 돼. 팩토리얼 정의 알지? 팩토리얼 정의 어떻게 쓰니? 불러봐봐. n팩 나누기 n-r팩 r팩이지. 자, n팩을 요 개수 팩토리얼 요 개수 팩토리얼로 나누었어. 무슨 뜻이야? 이거 같은 개수가 이만큼 같은 개수가 이만큼 있다는 뜻이거든. 값보순 계산하는 거랑 정확하게 같은 뜻이야. 근데 나는 이제 값보순으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크기 전 순서가 정해진 수열은 그 자리 뽑을 때 한 가지라는 거 좀 기억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창규가 지금 뭔 말인지 모르는 것 같으니까 예제 하나 해줄게. 자, 숫자 1, 2, 3, 4, 5, 6, 6개의 숫자를 나열을 하는데 여기에 1과 2라는 숫자는 1이라는 숫자는 2보다 무조건 왼쪽에 서야 되고 2라는 숫자는 3이라는 숫자보다 무조건 왼쪽에 서야 된대 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순열은 내가 얘를 나열하면 몇 자리야?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잖아. 6자리 중에서 얘네들이 들어갈 몇 자리? 아무렇게나 3자리를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순서대로 1, 2, 3이 들어가는 한 가지가 결정이 된다고. 이해됐어? 그래서 6자리 중에 3자리를 선택해서 한 가지 만들어 놓고 나머지 4, 5, 6은 아무렇게나 배열하면 되지. 서로 다른 3자리에 서로 다른 3놈이 앉는 거니까 3, 100 되겠습니다. 이게 크기나 순서가 정해진 순열에 대한 내용이야. 이해됐지?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번에 우리 요것도 하나 더.
여기 사각형의 성분의 개수, 그 다음에 직선의 개수, 그리고 삼각형의 개수, 마지막으로 평행사변의 개수 처럼 뭔가 문제에서,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통째적으로 선생님이 큰 키워드로 다 정리를 해주고 가는 거야. 문제, 성분 문제 파트 필요하니까. 자, 여기에서 선분의 개수, 직선의 개수, 삼각형의 평행사변의 개수 일단 동일하게 내가 뭔가 도형에서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면 얘는 기본적으로 점을 선택하고 점을 선택하고 점을 선택하고 얘는 가로줄, 세로줄을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점이냐 줄이냐는 조금 다르지만 얘는 다 우리 뭔가를 선택한다라는 자 조합의 의미를 갖고 있고, 그지? 여기다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자 선분은 상관이 없는데 직선이라는 놈은 안 되는 놈이 있지. 뭐가 안 돼? 일직선상의 직선 점 두 개 선택하면 중복이 되잖아. 이 중복이라는 게 발생한다. 삼각형의 개수는 안 되는 게 있지. 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직선상이면은 세 점 선택했을 때 선분이 직선이 되지 얘가 삼각형이 되지 않잖아.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경우. 그래서 제외를 꼭 시켜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좀 키워드로 정리를 해놓을게. 그 다음번에 문제는 나중에 우리 기출문제 너희들 푼다고 보면 좀 나올 거니까 어쨌든 내가 도형에서 뭔가의 개수를 구한다 그러면 이런다는 뜻이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도형들 말고 정사각형의 개수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니? 얘는 얘랑 좀 달라 얘들아. 얘는 뭔가를 뽑는 게 아니고 정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지? 얘는 이거밖에 없어. 너 이거 처음 보니? 노가다밖에 없어. 정사각형에서는 노가다밖에 없어. 정사각형에 노가다밖에 없는데 그냥 노가다가 아니고, 자 우리 한 칸의 넓이가 한 칸으로 만들어지는, 또 몇 칸으로 만들어지는, 4칸으로 만들어지는, 그 다음번에 9칸으로 만들어지는, 이거는 칸수로 분류를 해서 세야 돼. 막 세는 게 아니고 한 칸짜리, 그 다음번에 3칸짜리, 4칸짜리, 그 다음번에 9칸짜리 분류해서 안 세면은 빼먹는 거 꼭 생기니까 이 정도만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선생님 필요한 개념들은 다 해준 것 같고 문제를 좀 풀자. 빠르게 다 건너뛸 거야. 자 몇 페이지 볼 차례냐면, 자 5페이지 6페이지 너희들이 열심히 풀어보고, 자 28번 7페이지 여기는 내용도 선생님이 안 적어. 얘는 안 적은 것 같고 얘는 안 적은 것 같고, 미안, 얘는 안 적은 것 같고 나머지 내용들이 조금씩 다 적혀 있어 문제 밑에다가. 우리 28번 문제 보게 되면 어떤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냐면 1에서 9번까지 9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4개의 공을 꺼내서 나온 공의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때라고 돼 있으면, 자 크기 순서대로 나와 있으면 얘가 보자마자 오케이 얘는 조합이야 라고 너희들이 떠올라야 된다고. 환청 보이듯이 환청이 들려야 돼. 자 1번부터 9번까지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고 그랬냐면 4개의 공을 꺼내서 나열한다고 그랬어. 근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기 때문에 뽑으면 그게 한 가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 경우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9시에 4가 되겠지. 이해됐지? 그리고 나서 어떤 확률을 구하라고 그랬냐면 두 번째로 작은 수가 5일 확률을 구하래. 이렇게 4개를 내가 꺼내는데 두 번째로 작은 수가 숫자가 얼마래? 얘가 5래. 얘가 5래. 끝난 거 아니야? 끝났잖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는 1에서 몇 가지? 4까지 올 수 있고, 여기 두 자리에는 6에서부터 9까지 올 수 있고, 여기 몇 개? 4개 중에 하나. 물론 4 곱하기라고 써도 돼. 근데 계속 기호들을 조금 쓰는 연습을 해. 얘는 몇 개 중에서 6, 7, 8, 9, 4개 중에서 여기 2개를 순서 있게 뽑는 거니 아니면은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만 하는 거니.
원래 다른 자리니까 순서 있게 뽑는 건데 대전자가 뭐라 그랬냐면 4개를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조합이기 때문에 얘가 아니고 4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걸로 들어가면 된다는 뜻이지. 이해됐지? 다음 페이지. 이것도 문제는 너희들이 풀어보고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얘들아. 자, 합이 짝이래. 합이 홀이래. 3개의 합이. 자연수 3개의 합이 짝이다 홀이다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뭐 해야 돼? 분류해야 되지. 짝인 경우는 짝, 짝, 짝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번에 홀, 홀, 짝 이렇게 2가지가 나올 거고 홀이 나오는 경우는 홀, 홀, 홀하고 짝, 짝, 홀하고 이렇게 분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하는 게 홀이다, 짝이다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번에 3개의 곱이 짝인 경우랑 홀인 경우는 뭐가 중요해? 얘가 중요해. 왜? 얘는 몇 개가 되든 싹 다 모여야 되니까. 홀이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문제에서 곱한 게 짝수가 된다라는 의미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뭘로 들어가는 거야? 짝이 하나가 있어도 짝이고 2개 있어도 짝이고 3개 있어도 짝이고 4개 있어도 짝이고 분류가 많잖아. 그때는 뭐 한다? 6건 더 올린다. 그래서 얘는 자 전체에서 뭐 되는 거? 모두 홀인 거 빼주면 된다 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문제는 너희들이 풀어봐.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봐. 36번 같은 거만 풀어보면 되겠어. 아, 다른 문제 이거라. 칠하지 말걸. 여기 지금 번호가 1, 2, 3 1, 2, 3, 4 이거 쓰지 말걸. 13, 14, 15번까지 이렇게 붙어있대. 이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꺼내서 점을 선택을 했을 때 일직선 위에 있을 확률을 구하려네. 점을 내가 1번부터 15번까지 중에서 3개 선택했을 때 일직선 위에 있도록 3개 선택하는 거는 당연히 몇 개 중에서 15개 중에서 3개 선택하는 걸로 당연히 갈 거고 이 상황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 일단은 너희들도 그림을 막 그려봐봐. 그리고 나서 지운 다음에 아니면 옆에다 그림을 새롭게 그려놓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데 어떻게 정리가 될 거냐면 일단은 이렇게 5개의 점 중에서 이렇게 5개의 점 중에서 이렇게 5개의 점 중에서 3개가 선택이 되면은 일직선이 존재를 하지. 그래서 몇 개의 줄 중에서 3개의 줄 다 동일하게 몇 개의 점 중에서 5개의 점 중에 3개 점 선택하면 일직선이 점이 된다. 일단은 가로가 해결이 됐어. 그럼 가로가 해결이 됐으면 모두 해결이 되겠어? 세로도 해결이 되겠지. 세로는 3개의 점이니까 당연히 3개의 점 중에 3개를 선택을 할 거고 그 세로줄이 하나, 둘, 셋, 넷, 5줄이 있으니까 5가지가 나오겠네. 그리고 끝내려고 봤더니 니들 막 그림 그려볼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떤 놈이 나오냐면 이렇게 생긴 놈이 나오지. 그치? 얘가 몇 가지인지 봤더니 이렇게 해놓고 바보같이 얘 빼먹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를 셈이라면 이렇게 쓸 거야. 일직선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고 이렇게 쓸 거라고. 그러면 마지막 것도 옆에 넣을 수 있어. 기울기를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에 대해서 얘도 3C의 3이 될 거고 기울기를 1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그래? 그럼 기울기가 다른 기울기는 없나? 봤더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도 존재하잖아.
그지? 이거 빼먹었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은 한 줄, 두 줄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c에서 이렇게 돼서 이거 다 더해주면 답이 되겠지. 왜? 왜? 잘못 썼어? 잘못 쓴 것 같지 않은데? 어디 놓쳤어? 아, 놓쳤냐고! 네. 잠깐만. 2분의 1인 게 뭐? 어떻게? 기울기 2분의 1인 이 직선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인 이 직선 기울기로 판단하면 조금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자, 문제는 너희들이 확률 계산 같은 건 조금 꼼꼼하게 잘 해보고 뭐 중복조합 같은 것도 잘하니까 뭐 할까? 우리 37번 하나 풀어볼까? 뭐야? 쉬우니까 37번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풍선을 파는 거기서 인으로 10개의 풍선을 고를 때 라고 돼 있어. 풍선끼리 구별이 안 된다라고 안 나와 있지만은 그렇게 문제 풀 거야. 자, 이거는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 적어도 한 개씩 포함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 딱 보자마자 당연히 빨간색의 풍선의 개수를 내가 A라고 놓고 파란색의 풍선의 개수를 B라고 놓고 노란색의 풍선의 개수를 C라고 놓게 되면 전체 경우의 수는 3개 합쳐서 몇 개? 10개를 풍선을 선택을 하라는 얘기고 노란 것만 10개 뽑아도 되잖아. 문제가 그런 의미잖아. 그랬는데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적어도 한 개씩 포함이 되는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을 하는데 뭐라고 쓸 거야? 위에 거는 A만 뽑아도 되고 B만 뽑아도 되고 C만 뽑아도 되고 뭐냐면 A도 0 이상이고 B도 0 이상이고 C도 0 이상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중복조합이 조건이 달려있는 거고 얘는 하나 이상, 얘도 하나 이상, 얘도 하나 이상 적어도 하나 이상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달려있는 걸 이런 식으로 말로 표현을 해놨다. 알아, C인 거 알아 얘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그리고 그렇게 지적질을 해도 내가 너무 좋아. 왜?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자, 이거 어떻게 푼다 그랬어? 얘는 칸막이 몇 개? 2개, 공 몇 개? 10개. 그래서 전체의 공수는 12C에 2고 얘는 하나씩 미리 줘야지. 그래서 0 이상으로 맞춰줘야 되잖아. 하나씩 미리 주면 몇 개? 7개. 그리고 칸막이 몇 개? 2개. 공 7개. 전체 9개 중에 공 2자리.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보같이 2분의 12 곱하기 10을 바보같이 쓰지 말고 2분의 1, 2분의 1 날려버리고 계산할 때도 보자마자 9 곱하기 8, 12 곱하기 11 이렇게 계산을 하길 바래 얘들아. 자, 44번 문제 봐봐. 44번. 44번 보면은 1번 보자. 생산한 제품 중에 한 개를 꺼낼 때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제품이 100개일 땐 3개 나왔고 500개일 땐 13개 나왔고 10,000개일 때 몇 개가 나왔대? 230개가 나왔대. 자, 불량품이 나올 확률 얼마야? 그냥 10,000개 중에 230개라는 게 통계가 보는데 정의야. 선생님, 100개 중에 3개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통계적인 확률은 내가 시행을 많이 할수록 수학적인 확률에 가까워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무조건 시행 횟수가 많은 걸로 갖다 놓는 거야. 표가 만약에 저기 1000개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 그러면은 확률이 얼마라는 뜻이야? 문제에서 답은 0.023이 답이 된다는 뜻이지. 이건 정의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야 돼. 괜찮지?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번에 41번 거기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표시해놨는데 얘들아 이것도 너희들 외워야 되는 걸 발표해놓고 3번에 한 번 꼴이라는 뜻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시행을 했더니 3번에 한 번 꼴이래.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야? 3분의 1이라는 뜻이야. 얘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애들이 이 문제를 못 푸는 유일한 이유가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는 푸는데 3번에 한 번 꼴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못 풀어서 이런 문제를 틀려. 그러니까 같은 뜻이라는 거 머릿속에 꼭 집어넣도록 해. 자, 기하학적인 확률. 저기 선생님이 48번에 교육과정 내라고 적어놨는데 그거는 X표 해놓고 보고서 이해되는 사람만 이해하고 이해 안 되면 버려도 되는 문제야. 옛날 문제야. 옛날에 정석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정석 연수 문제에서 배웠던 문제거든. 지금은 안 다루는 형태의 문제니까 혹시라도 너희들 심화 프린트 학교 선생님이 나눠주는 거 있으면 그때 설명을 해줄 거고 아니면은 근데 그거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하는 거 저희 선생님이 그냥 교구조 풀 때 제외하고 풀라고. 제외부가 배우고 네. 하셨어? 그러면 아예 제외시키면 돼. 거기다가 얘는 저기 교육과정이 벗어나는 게 그것만 벗어 기하학적인 확률로 벗어나는 게 아니고 부등식의 영역도 벗어나. 그러니까 부등식 영역 얘기. 그래서 버려도 돼. 그냥 버려. 근데 그냥 호기심 삼아서 그냥 내용을 읽어보고 식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정도는 눈을 한번 좀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치? 넘어갈게.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제가 다 끝났어. 지금 몇 분이니? 9시 반? 뒤에 5문제 있는데 20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는 79, 80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전혀 풀어줄 이유가 없는 문제인데 여기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줄게. 선생님이 준이한테 엄청 많이 강조했던 건데 단원이 집합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번에 명제라는 단어가 그리고 여기 지금 경우의 수 단어는 용어만 조금 다르지 내용이 정확하게 같은 단어들이야. 그래서 우리 집합 문제 풀 때 우리 어떤 거 많이 사용했었어? 그림 표현할 때 벤다이어그램 많이 사용했었지. 그래서 확률 구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 경우의 수 구할 때에도 학생수 이런 거 나오면 벤다이어그램 사용을 했었잖아. 그게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원소들을 우리 사건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같은 의미를 가진 놈들이기 때문에 얘도 그냥 벤다이어그램 사용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예제 13번이야. 13번이야? 됐지? 넘어갈게. 그리고 예제 14번. 굳이 배반 사건인 경우에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내가 정리를 해놨지만 얘들아 너희들은 배반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할게.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과 또는 다시 A라는 놈과 또는 B라는 놈이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두 개 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다? 두 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를 제외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저기 예제 14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거든.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동시에 일어나는 놈이 있을 거거든. 없네? 없네? 자, 어딨냐? 없네? 어디 같으네? 오늘 왜 빼먹었나? 나중에 연수 문제 풀다 보면 나올 거야, 얘들아. 연수 문제 풀다 보면 나오고 우리 문제들 여기는 스스로의 힘으로 좀 많이 풀고 어려운 문제도 선생님이 다 풀어줄 거니까 94번하고 102번하고 이렇게 두 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 그 94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대. 우리 큐빅이야, 큐빅.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 큐빅이냐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하고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로 꽉 채워진 정육면체 큐빅이 있어. 모두 몇 개의 개수? 개수 몇 개니? 5개, 5개니까 5의 세제곱계 125개 되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딱 놔둔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칠할 때 딱 놔둔 상태에 칠했어. 다 칠해지네? 어디만 안 칠해져? 바닥면은 안 칠해지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다시 해체를 딱 시켰을 때
이 125개 중에서 적어도 한 면 이상 칠해진 큐브일 확률을 구하는 게 어떤 거냐? 정육면체를 선택할 확률을 구하래. 이게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너무 편하잖아.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적어도 한 면이 칠해진 거 나왔으니까 당연히 나는 1에서 뭘 뺄 거야? 5의 세제곱개 중에서 5의 세제곱개 중에서 125 맞냐? 5의 세제곱개 중에서 여기에 한 면도 안 칠해진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랬더니 여기에 칠했다는 얘기는 여기 한 줄 날라갔네. 이쪽에 한 줄 날라갔네. 앞쪽에도 한 줄 날라가고 저 뒤쪽에도 한 줄, 위쪽에 한 줄 날라가게 되면 그럼 몇 개가 남을까? 원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가 일어나. 그런데 밑에를 칠했어 안 칠했어? 안 칠했지. 그럼 몇 줄이야? 3줄이 아니라 4줄 되겠지.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4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놓고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어. 그치? 왜 해줬을까? 너희들 그냥 풀어라 그러면 잘 안 잡히는데 이렇게 조금 기억을 하고 문제를 좀 풀어봐봐.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얘는 문제 수는 수험보다 훨씬 많은데 막 틀리더라도 일단 문제 푸는데 시간이 수험보다 훨씬 적게 걸릴 거야. 등차보다는 조금 느려도 다른 단원들보다는 조금 빨리 풀 수 있을 거야. 자, 102번 보자. 102번은 문제가 길어서 너희들 해석을 못할까봐.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이쪽에 1열이래. 그리고 이쪽에 2열이래. 이쪽에 3열이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 4열이라고 되어 있고 천천히 읽어보면은 여기에 지금 전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때 M열의 전구에 N개가 켜져 있으면 그러면은 숫자가 N 곱하기 4에 M-1승으로 계산이 되어져서 나오는 숫자들의 합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된대. 이렇게 표시가 된대. 그랬을 때 전광판에 짝수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구하라고 나온 거야. 그럼 일단 얘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잖아. 근데 뭐라 그랬냐면 M열의 전구라고 그랬거든. 열이 어딘지 봤더니 1열, 2열, 3열, 4열이네. 그래서 내가 1열에는 다른 말로 M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야. M값이 1이네? 그럼 숫자가 그냥 N이 나오겠네? N이라는 게 근데 뭐라 그랬어? 전구의 개수라고 했잖아. 전구가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한 개 켜지면 얼마? 1. 2개 켜지면 2. 3개 켜지면 얼마? 3이 나온다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한 줄 한 줄 해석하면서 너희들이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2열에는 4 곱하기 n이라는 숫자가 찍히겠네. 3열에는 16 곱하기 n이라는 숫자, 4열에는 64n이라는 숫자가 찍히겠네. 근데 얘를 싹 다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전광판에 이 숫자가 짝수가 되도록이라고. 근데 짝수가 되도록 하고 딱 봤더니 얘 무슨 수? 짝수. 얘 무슨 수? 짝수. 얘 무슨 수? 짝수. 얘가 짝수네. 짝수가 되려면 얘가 뭐여야 돼? 짝수여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몇 개이거나 2개. 짝수니까 0개이거나 또는 2개로 뭐 해서 풀면 되는 거야? 분류해서 풀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계산은 항상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얘들아. 상황을 판단을 해놓으면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 몇 개를 켰는데 12개 중에서 임의로 2개를 켤 때라고 돼 있어. 문제도 빼먹으면 안 되지? 12개의 전구 중에서 몇 개를 켤 때? 2개를 켤 때 라고 되어 있어. 그럼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는 뭐 되는 거야? 12시에 2가 되겠지. 그때 얘가 0개가 되거나 또는 얘가 2개가 돼야 돼. 그러면 2개 뭐 해주면 돼? 더 해주면 되죠. 자, 얘가 0개라는 얘기는 내가 2개를 켰는데 이거 3개 중에 하나도 안 켠다는 얘기지. 3개 중에 하나도 안 켜고 나머지 몇 개 중에
9개 중에 몇 개 중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2개를 켠다는 얘기야. 그 다음번에 2개를 켠다는 얘기는 여기 중에 몇 개 켜고 3개 중에 2개를 켜고 그 다음번에 나머지 9개 중에서 하나도 안 켠다는 이야기야. 그냥 뽑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풀어보면 끝난단 말이야. 그치? 이게 근데 전구의 개수가 조금 많아지면은 6건으로 풀어낼 수도 있어야 돼. 그래서 6건은 너희가 풀도록 해봐. 물론 답은 선생님이 거기다 정리를 해놨어. 6건이라는 얘기는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2가지가 나왔는데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얘가 하나 켜지는 1개밖에 없거든. 사실은 뭐 2개나 하나가 별 차이 없으니까 얘는 6건을 굳이 안 써도 되지만 얘가 한 2-3가지가 나오게 4가지 정도가 나오게 되고 이게 1가지밖에 없어. 우리 6건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6건으로 풀게 되면 자 1에서 그냥 하자. 두 번째 6건은 내가 뭐야 이게 12개 중에 2개를 켰는데 뭘 빼는 거야? 얘가 뭐가 나오네? 홀수가 나오는 경우이고 얘가 다 짝이니까 얘가 뭐 나와야 돼? 홀수가 나와야 돼. 홀수라는 얘기는 n이 얼마여야 돼? 1개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기 3개 중에 하나를 뽑고 나머지 몇 개 중에서 9개 중에서 하나를 뽑을 때 해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뽑아주면 되겠지. 자, 지금 선생님이 3개 중에 1개 뽑고 나머지 9개 중에 하나를 뽑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좀 이상한 거 느낀 사람 없어? 이상한 거 느낀 사람 없어? 이상한 거 느낀 사람? 경우의 수는 선생님이 엄청 중요하게 얘기했는데 자, 얘는 이 문제에서는 해당이 안 되지만은 뽑고 나머지 중에 쏟을 때 중복 발생된다 그랬어? 이로풀이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단 언제? 어떤 한 집단에서 이렇게 한 모임에서 내가 1번을 뽑고 나머지 중에 2번 뽑는 경우하고 처음에 내가 2번을 뽑고 나머지 중에 1번 뽑는 경우하고 2개가 경우의 수에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C 곱하기 C를 할 때는 주의를 하는데 언제나 같은 집단에서 뽑을 때만 주의를 하라고 그랬어. 여기까지 기억을 해놔야 얘도 C 곱하기 C가 순간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데 여기에 하나 뽑는 거는 왼쪽 집단에서 뽑는 거고 얘는 오른쪽에서 뽑는 거니까 중복되는 게 없다라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